너 내가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한 이유 알고 봤더니 소름. 제가 그 김진철한테 당하네요? 라는 말과 김진철 이 새끼 또 한 건 했네. 이번에 회원 가입해주신 라은철님, 드래팽님, 최선우님, 손영훈님, 조정환님, 법타렉스님, 샤인필랑님, 호호성님, 박데이비드님, 박무선님, 김영준님, 연발이님, 정동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선이 평소에 구독하고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제보합니다. 이때는 1학년 2학기를 모두 마치고 16년 12월 16일에 하였으며 논산훈련소에서의 훈련을 거쳐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 제1 야수교 교육을 받고 방공 대대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대 번호가 생생한 것, 운전병이어서 차량 번호와 부대 번호가 적혀있는 차량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29, 69 부대라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건가? 운전병도 아닌데 말이야. 제가 입대했던 곳은 매우 규모가 작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얘 누구다 라고 특정할 수 있으며, 문제는 자대에 배치를 받고 한 달도 되지 않은 2등병 때였습니다. 보통 신병 때는 아무도 안 건들죠. 한 최소 2주간은. 당시 운전병 선임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선임이 군종병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피아노, 드럼 연주가 가능하여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 피아노 연주 및 드럼 연주를 했습니다. 연등도 같이 자주 했었고 순탄한 군생활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It means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군종병이면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친구가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쵸? 때는 타 선임과 연등이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와 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 자리는 왼쪽에는 통신병 선임, 오른쪽에는 작전병 선임이었고 제 자리에서 우측이 운전병 선임이었습니다. 참고로 작전병 선임은 당시 휴가로 인해 자리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막사는 창고를 조립식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16군번이었지만 침상을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침상을 사용하고 있는 국군 장병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고생이 많아요. 동지야 우리. 20년 전 형이랑 동지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건물이었고 더위에 너무 많이 탄 나머지 침상에 누워 제 자리를 벗어나 휴가자 자리인 작전병 선임 바닥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등이 끝나고 누운 지 채 5분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운전병 선임이 야 자선아 라고 부르길래 관등 성명을 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잠을 들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병 선임 자리에서 제 다리,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타구니, 허벅지를 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군종병이. 야, 쉽지 않은데 당시 너무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움직이지도 못하였고 표현 중에 머리가 새하얗다, 머릿속이 백지장 같다 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자 운전병 선임은 사타구니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결국 중요 부위 그쪽을 쓰다듬었고 그곳을 뽕따, 그 주물럭거리는 거 있죠, 그 아이스크림처럼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군종병이. 이거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당시 불침번을 하고 있던 선임이 화장실 쪽에 서 있어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분에게 땡땡 선임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라고 보고를 하였고, 당시 불침번을 하고 있던 선임분께서는 원래 침착하신 건지 매우 차분하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묻던 중에 저에게 성추행을 한 운전병 선임이 화장실로 볼일을 보는 척하러 들어오더군요. 동태를 살피러 왔겠지. 그래서 이야기는 도중에 멈췄고 불침번 선임이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하러 가자 하여 당직 사관을 보러 행정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통신 반장님이 당직 사관이었고 불침번 선임이 당직 사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극대노를 하며 그 새끼 당장 불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 비어있는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진의서, 즉 진술서를 작성을 하라는 당직 사관의 말에 작성을 하게 되었고, 진술서 작성 중에 당직 사관님께서 하는 말이 너 내가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운전병 선임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던 통신 반장님이 너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당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같은 보직인 선임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오히려 많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사실 뭐 신병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은 보직 선임밖에. 그렇게 진술서를 쓰고 당직사관님과 같이 다시 생활관으로 들어갔고 원래 자고 있던 자리 로카 친구를 챙긴 뒤에 옆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왔습니다. 당직사관님은 그 밤에 생활관 문을 벌컥 열고 불을 켜더니 너는 저기 저기 가서 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선임들은 무슨 일이야 이런 표정과 늦은 밤에 불이 켜져 짜증나는 표정이 많았었고 다시 불이 꺼지자 제 바로 옆에 있던 타 선임이 저순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너무 당황하고 말하기 싫은 나머지 아직도 생생하게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등병이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 그쵸? 이해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니 옆에 있던 선임분도 뭐지? 라는 말투로 알았어 하고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에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간혹 뉴스에 여성분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며 가해자가 만진 신체 부위가 뱀이 스물스물 기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당시 가해자가 만졌던 부위가 너무 소름 끼치고 뱀이 기어 오르는 기분에 피가 날 정도로 허벅지를 벅벅 긁다가 잠에 겨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고 여느 군대에 마찬가지로 아침 조회와 구분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행보관이 저를 급하게 찾더군요. 야 자손이 어딨어? 하며 어제 썼던 진술서를 보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행정보급관에게 다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중대장님이 출근하여 저를 보자마자 자손이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군대다 보니까 안 괜찮은데 안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야. 뭐 사실 저 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등병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는 짬찌 이등병이었고 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이 정말 계속 나쁘게 겹쳤던 건지 그날 중대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대장은 가버릴 사람이니까 별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바이바이 두바이야 하여버렸고 그렇게 새로운 중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연의 업무가 운전이었고 새로운 중대장을 모시는 본부 중대장 운정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각설하고 그때 당시 성추행 당한 일을 사단 본부에 있는 헌병대에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당시 헌병대에 가서 느낀 거지만 그 가해자가 헌병대 내에서 이미 되게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임 이름을 대면서 가해자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 라고 하니 거기 있던 헌병대 병사들이 일어서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그 김진철한테 당하네요? 라는 말과 김진철 이 새끼 또 한 건 했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임은 전 부대에서도 똑같이 성추행을 하다 걸려 제가 복무하던 부대로 온 거였고 거기서 또 저한테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타 부대 전출이 아닌 그냥 중대 전출이어서 부대 내에서 간혹 얼굴도 마주쳤고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로 헌병대에서 헌병대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조사관이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우 수치스럽기 때문에 차마 이제 공개적인 영상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어지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그 뒤에 기막힌 결말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산은 내가